지난해 공모주 열풍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공모주 청약에 1억을 넣었는데 나는 5주밖에 못 받았다. 이래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난 수익률 너무 낮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종 기자. 네. 일단은 작년부터 지금 보면은 네. 유동성이 시중에 넘치고 있고 또 IPO 시장에서 열기가 상당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시장 거래 규모도 확대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네.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장점을 보자면 공모주 청약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을 넣어도 한 주 받기가 어렵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나오잖아요. 다만 이 비상장 주식은 사전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투자자들이 네. 안전하게 네. 또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네. 장점이겠고요. 단점은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몰리면서 비상장 주식조차도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가격이 많이 뛰고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을 공동 구매를 하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공동 구매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소액 투자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엔젤 리그라고 합니다. 엔젤 리그는 이제 비상장 주식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좀 참여의 문턱을 낮춘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공동 구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엔젤리그의 플랫폼 그 운영 방식도 좀 궁금해집니다. 김정우 기자. 네, 엔젤리그는 이제 커뮤니티형 공동 투자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직거래가 아니라 이제 펀드나 조합 방식으로 이제 공동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투자자가 그동안 접근이 이제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상장 전인 유망 스타트업의 이제 스톡 옵션을 산다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문가와 함께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절차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엔젤리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들이 보이거든요. 이 투자는 리드 엔젤이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합니다. 일종의 조합장이나 또는 펀드 매니저로 볼 수가 있고요. 리드 엔젤이 이제 기업과 목표가 이제 매수가 등을 정해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리드 엔젤이 스톡 옵션 매도자를 찾아서 지분을 매수하면 이제 투자자가 함께 이걸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회사 지분을 직접 이제 갖는 게 아니라요. 해당 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펀드에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이제 혼자서 이런 스타트업 또는 비상장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이거를 기업을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이걸 투자 방식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또 난이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엔젤리그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료가 있고 또 별도로 30% 이상 수익을 낼 경우에는 수익의 10%를 이제 성과 보수로 또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성주원 기자가 장점도 있지만 분명 위험 요인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하면 좋을지를 좀 전문가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합니까? 네, 비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수익률이 많이 나면 네.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자들은 미리 사전에 잘 인지를 하고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투자금 회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주식은 언제든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그것을 팔고 그렇죠. 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비상장 주식은 이게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영영.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상장이나 매각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에는 네. 더더욱 투자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또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때만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지금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의 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플랫폼 상에서 결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증권사가 중간에서 중개 거래를 해주는 그런 비상장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KOTC라고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한 그런 제도권 거래 시장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그냥 민간 사 거래 시장도 있거든요. 네, 네. 거기는 어떤 중개 거래를 직접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게시판 역할 정도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거래할 경우에는 좀 결제 불이행, 결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그 해당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증권사들도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거의 본인이 기업 정보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거의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에 더 가깝죠.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외감을 받는 마트에 가시면 그 정보들은 다 이렇게 공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실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투자자 본인이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 결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네.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잘 옥석 가리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네. 뿌듯한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기자, 뉴스니 씨와 기업 이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